안녕하세요. 모드텍스의 송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세무적인 세팅, 그리고 세무적인 절세 방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사항은 아닌데 주주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주를 결정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법인의 한 주당 가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성장하고 나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게 되면은 그거를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그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주주를 배우자나 자녀분들 구성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주주로 구성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되거든요. 근데 이 분리과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분리과세가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상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과세라는 거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이 소득만 또 떼어내서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15.4%로 과세가 종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구성을 좀 여러 분으로 하시고 배우자나 직계 비속 같은 이런 분들 주주로 구성해 놓은 다음에 1년마다 2천만 원 정도씩은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가져가기가. 그래서 좀 주주 구성 좀 다양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법인 등기상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좀 추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과 사업자 등록상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목적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하시면은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등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반에 법인을 설립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사업 목적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민원실 가시면은 준비물이 대표자 신분증, 법인 정관, 주주 명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청서는 1층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보통 한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법인 설립 등기 전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시고 사무실을 쓰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법인 설립 등기가 나고 나면은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은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좀 바꿔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되고 사업자 등록 완료되면은 이제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여러 가지 서류들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법인 통장을 만들고 나면은 한도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도 제한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요구하는 서류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그리고 4대 보험 납부 증명 이런 것들 달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제출하시면은 한도를 아마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끔씩 은행에서 좀 실사를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신생 법인이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안 나오거나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법인 체크카드를 좀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나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나면은 신용카드 다시 발급받으셔가지고 한도 늘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공인증서가 중요한데 공인증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범용 공인증서가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요. 세금계산서용 같은 경우에는 4,400원 정도 하고 범용은 11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인 업체에서 필요한 거는 일반적인 공인증서 그리고 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장터 같이 국가기관과 입찰을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짜리 범용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것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된 경비만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월세 납입에 관리비 그리고 어떤 원리금 납입에 주택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대표자 개인의 카드나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빼보면 대부분이 사업용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카드에 대한 어떤 사용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급여를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급여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자가 한 15% 정도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합쳐서 4대 보험료가 1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설정하게 되면은 한 달 15만 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를 꺼내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 법인카드로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무보수 대표로 신고를 하시고 4대 보험 취득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표자 급여를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법인카드로 계속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급여 말고도 만약에 대표자 본인이 주주라고 하면은 주주로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인 건보료가 안 나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2천만 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 쓰시고 무보수 대표 신고하고 배당을 1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 하시면은 개인적인 자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초반에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인 돈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다. 이게 진짜로 꺼내는 게 어려운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주관계가 복잡하거나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돈 꺼내는 게 어떤 절차라든지 횡령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규모 회사 같은 조그만 회사, 대표자가 주주인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는데 법인의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잠깐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한테 빌리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다시 법인 통장에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법인에 대한 돈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법인한테 차입하시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인 돈 꺼내는 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이 되면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지지만 않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임의로 빼는 것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다시 갚아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상여라든지 대표자의 어떤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나중에 갚아놓고 일시적으로 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수금이 뭐냐면 이게 가지급금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돈을 빼가는 거고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왜 쌓이냐? 대부분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출 누락입니다. 왜 매출 누락이 되냐? 법인이 원래 매출을 생계선서 같은 걸 발행을 하고 법인의 매출에 대해서 법인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의 매출을 끊지 않고 대표자 개인이 어떤 매출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에 대한 지출액, 법인은 어떤 사업용 경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겠죠. 매출은 없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계속 법인에 돈을 이렇게 넣어두면 가수금 형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매출 누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수금 같은 경우에 좀 쌓이지 않게 그리고 매출 누락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보다도 더 증빙을 받는 거에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세법에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법인카드 이 부분들을 무조건 좀 챙기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핸드폰에 좀 찍어 놓으셨다가 계좌이체나 현금 같은 거 쓰실 일이 있으면은 거래 상대방한테 이런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고 세금계산 발행을 해달라,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돈은 나갔는데 어떤 증빙이 없다? 대표자의 가지급금입니다.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였을 때는 우리가 전화번호 찍고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외웠다가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는 방법 신고대리와 서비스가 있는데 법인은 기장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출액이 있고 어떤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입니다. 또 통장 정리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웬만하면 좀 끼고 이렇게 세무 기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장료라든지 조정료가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세무사 사무실에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시고 초반에는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자주 받으시면서 교육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법인을 좀 꾸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무사님 만나셔가지고 법인 잘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두텍스에서는 뭐 법인 상담 그리고 법인 세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가볍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세팅 그리고 뭐 절세 노하우 같은 것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